삼국사기 신라본기 헌덕왕 14년 서기 822년 3월에 적혀있기를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조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 즉 광주, 완산주 즉 전주, 청주 즉 진주, 사볼주 즉 상주, 네개주의 도독과 구곤경 즉 충주, 서원경 즉 청주, 금관경 즉 김해의 사신과 여러 군과 현해,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기 부하로 삼았다. 청주 도독 향영은 주하군 즉 밀양으로 도망가고 한산주 즉 서울, 우두주 즉 춘천, 삼량주 즉 양산, 폐강진 즉 대동강, 부곤경 즉 원주 등 여러 성들은 김원창이 영모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지켰다. 18일 완산주 장사 충이 아천 정년의 아들 영충 등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여 서울로 도망쳐서 김원창이 영모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은 즉시 충에게 급찬의 직위와 함께 속함군 즉 함영에 태수벼슬을 내려주어 지키도록 하였다. 서기 822년 헌덕왕 14년 3월에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라 영토의 서쪽 대부분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이래 최대 변란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김헌창이 장악한 그 땅이 백제보다 훨씬 넓어요. 물론 이제 고구려 땅은 대부분을 당나라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라가 완전히 찌그러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라 조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때가 신라가 이제 막 기울어 가는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김헌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전주도 김헌창이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산주 자체가 김헌창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완산주에 한 4, 5두 되는 지방관료 최웅이 탈출을 해가지고 경주로 달려가서 김헌창이가 반란한 사실을 고변을 했어요. 그때서 이제 신라 조정에서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장안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한반도를 놓고 가만 보면 이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경주로 가는 교통로가 지금은 다 그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서 경주로 가는 교통로는 지금 원주 방면에서 55번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 그 다음 충주 방면에서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 그 다음 청주 방면에서 30번 당진 영덕 고속도로로 가는 길. 그 다음 대전 방면에서 추풍영을 넘어서 1번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길. 남원 방면에서 12번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가는 길. 그 다음 순천 방면에서 10번 남해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10번 그 남해고속도로 방면 그 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질 않았었어요. 사실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어디냐면은 12번 지리산에서 지리산하고 덕유산 사이에 있는 그 남원에서 함양을 지나서 합천 고령으로 가는 그 노선, 이게 삼국시대 가장 큰 전쟁터예요. 신라 백제 간의 전쟁이 터졌다면 무조건 여기서 터집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지리산하고 덕유산 사이로 지금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가죠. 하면 남원, 함양, 합천, 고령, 청도
해서 이제 경주로 가게 되는 그 길인데, 그 교통로가 삼국시대 신라백제 간에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거기에 터지든지, 지금 저기 삼년산성이 있는 그 어디입니까, 저기 보은에서 상주로 가는 길, 그러니까 30번 고속도로,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가는 길이죠. 거기가 지금 말하자면 보은에서 상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가 또 아주 중요한 백제하고 사이 요충지였죠. 그런데 이미 상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김원창한테. 그 다음 진주도 넘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김해까지 넘어갔으니까 진짜 이제 막 화급을 다투는 전쟁터는 상주하고 진주죠, 신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 전쟁은 상주하고 그 보은 쪽 여기서 터졌어요. 그 주 전투 현장이었지만 해도 함양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만약에 상주하고 상주에 전쟁을 하는데 함양 노선이 뚫히면은 상주에서 싸우는 그 부대의 배후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양을 뚫고 들어오면은 상주에서 신라군하고 그 김원창의 장항군하고 장항국하고 싸우는데, 함양 노선이 뚫히면은 경주에서 상주를 지원하는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웅이 전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 노선을 잘 알죠. 그러니까 최웅을 승진을 시켜서 육두품 급찬 배수를 줘서 그 속함군 태수, 함양의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함양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런 데서 함양을 방어할 전투 책임자로서 최웅이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두품이라는 골품이에요. 육두품은 세습 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대개 육두품을 등난, 얻기 어렵다 하는 등난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개 육두품은 오두품에서 올라간 사람은 거의 뭐 없고, 전부 육두품, 진골에서 강등된, 진골이 이제 그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꾸 이제 파가 나눠지면서 중심뼈대만 진골로 이어가고 옆에 나가는 격까지는 전부 이제 강등이 돼서 육두품으로 되고 오두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세습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최웅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웅이 육두품 급찬으로 속함군 태수로 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전주채 씨가 신라 귀족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신라가 개국할 때부터 토착 귀족으로 이어온 경주채 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웅은 이른바 그 고구려에서 내려온 당최라고 부르는 문성공개, 문열공개, 사도공개 전주채 씨의 원시조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웅이 육두품이 됨으로 해서 비로소 전주채 씨가 귀족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말하자면 원시조다 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웅 이후가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신라 하대, 이제 그걸 신라 하대인데, 신라에서 전국에서 그 호족들, 이 본길에 이 호족이 누구냐면은 진골이나 육두품 이런 귀족들이에요. 이 귀족들이 지방에 가서 산재를 하면서 지방에 내려가 살다 거기서 호족으로 바뀌어가지고 본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호족이 자기의 영지를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그리고 신라 조정하고 똑같은 통치 체제를 만들어요.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봉기를 하니까 신라 조정은 힘을 잊어버리죠. 이제 결국은 신라는 그래갖고 망한 거예요. 근데 전주 지역에서 호족으로 일어난 게 누구냐면은 전주채 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뭐 잔잔한 호족이 몇 개 있는데 진짜 큰 호족은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세 개예요. 근데 이제 이 호족들은 다 자기가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서도 자기가 나라로 만들어서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힘센 호족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주 최씨, 전주 유씨, 전주 이씨는 그렇게 생각, 후자, 그러니까 힘센 사람을 추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귀족이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일어난 균현, 이 사람은 저 상주 사람이에요. 상주 가은현 사람이에요. 균현을 불려 들어가지고 전주회라고 900개를 세우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주에서 일어난 균현을 전주로 불러와가지고 900제를 만들게 하고,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는 견훤 밑에서 귀족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한 거죠. 이때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상주 가은현, 견훤이 상주 가은현 사람인데, 그때 견훤을 따라서 상주 가은현에서 전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만육공계, 그러니까 문충공계 전주 최씨. 문충공계 전주 최씨는 원래 상주 사람이에요. 상주 가은 사람. 상주 가은현에 살던 사람이 균현이 들어올 때 같이 와가지고 전주 최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충공계는 문성공계, 문열공계, 사동공계하고는 혈통이 달라. 그래서 계속 같이 결혼하면서 살아왔죠. 왜냐? 균현이 들어올 때 상주에서 같이 왔으니까.